이번에는 문제 4,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에는 매크로와 차트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매크로 작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2급 실기시험에서 매크로는 총 2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매크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보면 H4에서 H14 영역의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평균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은 총점 나누기 5로 계산을 하면 되고, 이 매크로는 개발도구 탭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B16에서 D17 영역에 생성을 하고, 단추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다음에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한 다음에 B16에서 D17 영역에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추에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매크로는 H4에서 H14 영역의 중간고사의 성적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에서 직접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삽입하기 위해서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에 있는 삽입 안에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B16에서 D17 영역을 드래그하여 단추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단추를 삽입할 때에는 그냥 드래그하는 것보다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추나 도형을 삽입하게 되면 셀의 크기에 맞게끔 단추나 도형이 삽입되기 때문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16에서 D17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단추를 삽입하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한 다음 평균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이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이 올바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란에 평균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참고로 처음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추를 삽입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셀의 크기에 맞게끔 단추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균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균 매크로는 H4에서 H14 영역의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은 총점 나누기 5로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평균을 계산할 첫 번째 셀인 H4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한 다음 총점이 입력되어 있는 G4셀을 선택을 하고 나누기 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을 입력한 셀에 커서가 놓이게 되고, 자,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자, 각각의 셀에 직접 수식을 입력해도 되지만 H4셀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영역의 평균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평균을 모두 계산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메일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개발 도구 탭에 있는 코드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추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바라보기 메뉴에서 텍스트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추 안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평균을 입력한 다음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H14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테두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매크로는 사각형에 있는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의 F16에서 H17 영역에 생성하고 도형의 텍스트를 테두리로 입력한 다음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테두리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사각형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F16에서 H17 영역에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매크로는 A3에서 H14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테두리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시 엑셀 파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도형의 사각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 안에 있는 사각형 중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삽입할 때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16에서 H17 영역을 드래그하여 도형을 삽입합니다. 자, Alt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삽입했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셀의 크기에 맞게끔 도형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의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바로하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입력을 하고 역시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이 테두리로 올바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H14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적용할 A3에서 H14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미니도구 모음 중에서 테두리 안에서 모든 테두리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셀을 클릭한 다음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코드에 있는 기록 중지를 클릭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역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형 안에 테두리를 입력을 하고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 작성한 매크로들이 올바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고 다시 테두리 없음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먼저 첫 번째 평균 단추를 클릭하면 보는 것처럼 H4에서 H14 영역에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 테두리 직사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A3에서 H14 영역에 모든 테두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매크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이름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면 되는데요. 차트 작업의 지시사항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트 작업은 앞에서 공부했던 셀 서식 작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시사항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정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차트 작업의 각각의 지시사항을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평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차트 종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그림 영역을 보면 평점 계열의 값이 작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범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범례를 선택한 다음 범례 안쪽에 있는 평점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바로하기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꺾은 선형 탭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평점 계열의 차트 종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평점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범례를 선택을 하고 평점 계열을 선택한 다음 바라보기 메뉴에서 이번에는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의 계열 옵션 탭에서 자, 계열 옵션을 보조축으로 선택을 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평점 계열이 보조축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영역은 레이아웃 3을 지정하면 됩니다. 차트 영역에 레이아웃 3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 중에서 자,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레이아웃 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에 있는 차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을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이 레이아웃 3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세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제목은 A1셀과 연동되도록 지정하면 됩니다. 자, A1셀과 차트 제목을 연동하기 위해서 화면을 위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차트에서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고 낸을 입력한 다음 연동할 A1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의 제목이 A1셀에 입력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이번에는 차트 작업의 네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누적 관계수 계열의 퍼스트킹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되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먼저 차트의 그림 영역에서 누적 관계수 계열의 퍼스트킹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누적 관계수 계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퍼스트킹 요소를 선택을 하면 퍼스트킹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퍼스트킹 요소의 바로하기 메뉴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따로 레이블의 위치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의 다섯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지정을 하고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차트 영역의 그림자와 테두리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바라보기 메뉴에서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림자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에서 그림자 탭을 선택을 하고 그림자에 있는 미리 설정을 클릭한 다음 안쪽에서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테두리 스타일 탭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둥근 모서리를 체크한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설정이 되고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차트 작업을 해보았습니다.